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주 자기장의 기원입니다. 제가 항상 제가 팬으로 아주 좋아하는 험프리스 박사의 우주 자기장의 기원에 대한 건데, 이제 보통은 이제 1부는 우주 자기장의 그 기원, 그다음에 2부는 지자기 역전, 뭐 노아 홍수 이렇게를 합쳐서 했는데, 뭐 2시간 한 게 너무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엔 좀 나눠서 오늘은 우주 자기장의 기원을 하고, 그다음에 뭐 1월이나 2월 달에 또 이제 시간이 맞을 때 이제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지자기 역전 관련된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고 하니까 피곤하실 테니까 강의 전에 한번 두뇌 풀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 아직 안 오셨는데, 한국에서 오시면 뭐 이제 아침이니까 괜찮으시겠지만,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타이핑. 이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태양계에 있는 겁니다. 행성. 네, 금속 나왔고요. 엄청, 네. 네, 한 분만 써주셨습니다. 뭐 다 아셔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금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계기 일식을 그 이제 예술적으로 이제 사진사가 찍은 건데요. 또 이 우주정 거정에서 또 이제 계기 일식을 찍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오텐틱한 건지 제가 잘 모르고 인터넷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제 계기 일식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창조과학 사역하시니까 이제 달과 태양의 크기, 지름이 400배 차이 정도, 뭐 390 몇 배 됩니다.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한 400배 가까이 되니까 그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겉보기 나이가 겉보기 크기가 같은 거죠. 근데 만일 우리 달이 이렇게 생겼으면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써주시죠. 이게 뭘까요? 이게 이름이 포보스라는 건데 화성의 달 중에 하나거든요. 화성의 달. 그래서 이제 이 포보스가 일식을 일으키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구와 같이 정확하게 맞는 이런 달은 없습니다. 아예 태양계, 지구와 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어떤 설계의 증거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건 뭘까요? 어떤 행성의 어느 부분일까요? 채팅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아주 큰 놈이죠. 네, 목성의 남극입니다. 목성의 남극은 우리가 못 보죠, 지구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같은, 이렇게 도는 그게 같기 때문에 밑에는 못 봐요. 어떻게 봤을까요? 주노라는 우주선이 이제 직접 가서 근접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목성의 남극. 그럼 요건 뭘까요? 요거는, 밑에 보이는 이렇게 기계 같은 게 우주선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이는 구름 같은 건 실제로 어떤 행성의 구름입니다. 대기. 그 대기 밖에서 대기를 바라보면서 찍은 건데, 그다음에 정면에 위에는 뭐가 줄 같은 게 이렇게 세로로 있죠? 야, 이게 뭘까요? 또 채팅창에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성의 안쪽에 캐시니라는 우주선이 이제 토성, 목성을 탐사를 했는데, 이제 진화론적인 어떤 시각에서 볼 때 이제 토성의 위성에 물이 있는 위성, 뭐 타이탄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일 이게 잘못해서 그런데 충돌해서 컨테미네이트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토성에 이제 추락을 이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추락하면서 아디우 하면서 위에를 탁 찍은 거죠. 그래서 토성의 그 고리 그거를 안에서 찍은 거죠. 아주 희귀한 그죠? 아주 희귀한 겁니다. 토성의 태. 2027년에 있었던 일이죠. 토성입니다. 이게 이제 태양인데요. 태양의 원래 색깔은 뭘까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정답은 흰색입니다. 이제 해가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건 우리 대기를 통과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이제 흰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파장대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이래서 이제 한번 뇌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험프리즈의 우주 자기장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상식, 뭐 이제 자기장 이런 거, 뭐 자석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본 상식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물질은 원자 단위의 매그네틱 다이폴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자석 쌍극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서로 간에 자기가 상충되어 자성을 띠지 않는데 철이나 니켈 같은 물질들은 원자의 배열이 자기가 한쪽 방향으로 정렬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쉽게 자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자성을 띠고 그다음에 잃지 않고 계속 지니는 자석을 영구 자석이라고 하고 영구 자석이라도 이제 큐리 템퍼러처 위로 가열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자성을 잃다가 큐리 템퍼러 밑으로 다시 이제 냉각을 하면 다시 자석이 되는 뭐 그런 이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로부터 이제 자기장이 또 생성되죠. 그래서 이제 전하가 이제 분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장을 생성하고 정전이 아니라 뭐 charged particle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전 뭐 한국말로 하면 정전인가 보죠. charged particle들이 무브먼트가 있으면 그게 이제 전기장을 형성하고 전기장이 이제 전하가 움직이니까 자기장을 이제 형성하는 이제 이런 거 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셨는데요. 뭐 3, 40년 전에 배우셨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상식이 이제 자기장이란 무엇이냐?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요. 이 자기장이라고 불리는 장은 B와 H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B는 magnetic flux density, 어, 자기 선속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H는 magnetic field strength입니다. 그래서 이 B의 단위는 테슬라, H의 단위는 ampere per meter고요. 그다음에 이제 CGS 단위계에서 이제 뭐 세니미터 이렇게 이제 미러가 아니라 세니미터 이런 단위계에서는 이 B의 단위는 가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가우스. 그다음에 H의 단위는 올스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자기장 하면 이제 H를 일컬었는데 요새는 또 뭐 B가 이제 자기장이고 H는 뭐 이제 매그네틱 스트렝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좀 섞여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히스테리시스 커브를 이제 보면서 이게 이제 이 자성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졌고 뭐 스트렝스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머리가 빙글빙글 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뭐냐면 이제 여기 저 공학 교수님도 계시지만 또 문과인 교수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좀 제가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다는 걸 이제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뭐 오로라잖아요. 오로라. 오로라가 이제 왜 생기죠? 오로라. 이거는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찍은 겁니다. 오로라. 예, 지구는 둥글다. 예, 이거 그 플랫 얼스 뭐 이런 거 하는 믿는 분들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지구는 둥글다. 네. 그거는 이제 솔러 윈즈는 강한 그 찰지 파티클입니다. 한 날. 찰지 파티클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진 그 프로톤 막 이런 게 뭐 뉴트론 이런 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 게 날아오다가 이제 자기장을 만나면요. 튕깁니다. 튕겨가지고 옆으로 쭉 가다가 이 자기장이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이제 북극 남극인데 그쪽으로 이제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대기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플라즈마가 형성돼서 그거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로라고요. 오로라가 있다는 것은 이제 행성에 대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자기장이 있어야만 오로라가 이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극과 남극의 정확한 지점은 이제 계속 변해왔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1831년부터 이제 실제로 메이저를 했고 가우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북극의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변해 왔죠. 예. 계속 지금도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멘틀, 외핵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류가 되고 요동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딱 북쪽에 있고 이렇게 되지 이제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자기장이 지구가 왜 자기장을 갖고 있느냐? 예?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본데 이제 기존의 주류 학계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화 많이 이제 빅뱅 이론을 기정사실화 하듯이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이론이 이제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국말이라고 그래요. 발전기라는 뜻인데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소는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는 용융 금속,
아휴, 너무 어려워. 용융금속. 예를 들어서 지구에 이제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는데 외핵의 바깥쪽이 이제 철로 돼 있는데 그 바깥쪽이 이제 녹아서 거기가 이제 약간 유체 비슷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흐르겠죠? 그런 대류 흐름을 일으키니까 유체를 순환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장이 유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고 자기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게 서로 유체 움직임이 영향을 미치고 자기장이 유기제니까 유체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서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지구가 46억 년째 이런 자기장을 옛날부터 이제 갖고 있는 이게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는 메커니즘 이런 게 이제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가정은 뭐냐면 천체 내부의 전기 전도성 유체. 지구 같은 경우는 철이죠. 그 녹아 있는 철. 전기 전도성 유체의 움직임이 자기장을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모가 되려면 조건이 이제 하나는 충분한 전도성. 그러니까 그 행성 안에 이제 이러한 그 철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전도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 있어야 돼요. 넘버 원. 넘버 투, 빠른 회전.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죠. 왜냐면 그 행성의 회전 때문에 이제 대류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류 말씀드렸는데 열적 또는 조성적 대류, 방사성 붕괴와 같은 열원 또는 뭐 조성 차이에 의한 부력 효과에 의해서 이제 대류가 일어나는 그냥 빙글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스파이럴처럼 막 됐다 막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이나모 이론으로 잘 설명되는 게 1번은 지구. 뭐 지구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다이나모 이론 자체가.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은 주로 액체의 외핵의 대류 흐름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플라즈마 대류 운동. 거기 이거는 이제 기체잖아요, 기체. 그죠? 태양이 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플라즈마의 대류 운동하고 회전이 결합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목성은 또 달라요. 목성은 이제 이 기체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 이제 핵은 이제 금속 수소. 금속 수소는 이제 수소인데 거기가 이제 내부의 압력이 워낙 크니까 금속처럼 이제 전도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도성을 띠고 있고 또 목성이 이제 뭐 자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요 지구, 태양, 목성, 토성 이런 거에는 굉장히 잘 맞아요. 이 다이나모 이론이.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목성이 자기장이 있다는 증거가 보면 여기 오른쪽에 위에 보면 오로라 있죠? 또 밑에도 보면 오로라가 북극에도 있고 남쪽에 있고. 그리고 자전이 엄청나요. 지구는 24시간이잖아요. 근데 목성은 10시간이에요. 이 큰 천체가 10시간 만에 한번 공전은 12년, 태양 도는 건 12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성의 자기장을 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다이나모 이론하고도 잘 맞는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어떨까요? 토성. 토성은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토성은 자전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240시간? 아니면 뭐 예. 토성도 목성 비슷합니다. 자전이 10.7시간. 뭐 목성과 거의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대기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그런 뭐 금속 수소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은 자기장이 있겠죠? 이제 지금 다이나모 이론에 의하면 실제로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보여요? 오로라가 보입니다. 다 우주선에서 직접 찍은 겁니다. 지구에서는 이렇게 못 봅니다. 지구에서는 옆에밖에 못 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카시니가 직접 이제 이 목성하고 토성을 쭉 탐사를 하면서 이제 매핑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뭐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매핑이 돼 있어서 토성의 자기장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보면 다이나모 이론이 잘 맞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금성과 화성에는 현재는 자기장이 굉장히 약해요. 없는 건 사실 아니고요. 굉장히 약합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지만 지질학적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과거에는 이 행성들에도 자기장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이거 제가 논문을 했다가, 하여튼 뭐 이 논문입니다. 논문에 난 거에 이제 어떤 기사가 이제 physics.org에 이제 실리는 건데, 이 논문의 결론이 뭐였냐면, 지구의 코어를 잘 연구함으로써 언젠가는 왜 금성과 화성에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지? 라는 답을 얻을 것이다. 모른다는 얘기죠.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 논문이라기보다도 뭐 렉처 노트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뭐냐면 뭐 이 저자가 2017년에 플라즈마 피직스 윈터 스쿨라는 데서 자기가 이제 다이나모 티어리에 대한 강의를 한 거를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찾아갖고 그걸 또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번 보시죠. 다이나모 이론은 자기장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증폭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태양계가 뭐 46억 년 됐다는데 46억 년 동안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장이. 그러니까 그 유지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주는 이론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자기장의 기원, 장기 안정성, 그러니까 뭐 계속 오랫동안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유지되는 거, 구조적 질서, 뭐 현실, 물성 조건, 뭐 역전의 불규칙성 등을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설명하는 완성 이론이 아니다. 이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해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설명 못합니다. 세 번째, 특히 한계가 있다. 자연계 조건 안에서 이론, 수치, 실험 모두가 동시에 한계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교과서에 나오고 빅뱅 이론을 막 당연히 여기듯이 다이나모 이론도 당연시 여기고 이제 다 학교에서 배우고 하지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완성된 이론도 아니고 한계가 많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고집을 해야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창조를 믿고 성경적 창조에서 만일 뭐 이제 우리가 이제 6천 년을 믿잖아요. 뭐 6일 창조, 6천 년 이런 걸 믿으면 사실 다이나모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럼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게 2020년에 MIT 뉴스에 이것도 그 논문에 나온 건데 지구 자기장의 기원 결론이 뭐예요? 잘 모름. 지구 자기장도 잘 모른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기장의 기원도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됐는지 잘 모른다. 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종합해 볼 때, 조금 다른 퍼스펙티브에서 이제 성경적인 어떤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험프리 박사가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주자기장의 기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뭐 1월이나 2월 달에 이제 시간이 맞을 때 지자기 역전, 지구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2008년인가 이제 그 크리에이션 컨퍼런스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조금 살을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여기 보면 1983년부터 이런 걸 하셨어요. 1983년부터 한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이런 거를 쭉 이제 해서 이제 완성을 한 게 2000년대 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물 기원 가설입니다. Water Origin Hypothesis. 그래서 물 기원 가설. 그래서 이 험프리즈가 궁창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고 그건 이제 제 우주론 말씀드릴 때 여러 번 한 건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물로부터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창조된 그 물로부터 이제 나중에 다른 물질로 핵 변환을 통해서 뭐 지금 지구가 되고 화성이 되고 뭐 금성이 되고 태양이 되고 이제 했다 이런 굉장히 황당한 가설이죠. 그 가설. 그것을 바탕으로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실 때 수소의 뉴클리아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소의 핵입니다. 수소가 이제 프로톤하고 일렉트론으로 있죠. 그래서 프로톤입니다 한마디로. 프로톤이 스핀이 되었다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풀어낸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황당하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왜 이런 황당한 걸 했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결론을 보니까 뭐예요? 은하 별 행성의 자기장을 지금 이제 관찰되거나 뭐 예측이 되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관찰되는 지금 자기장의 지금 색이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측정 데이터로 본 어떤 이제 뭐 화성의 이제 암석에 각인된 자기장, 즉 과거에는 자기장이 왜 강했는지, 왜 지금은 요거밖에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다이나모 이론은 그냥 이론이 많이 있는 것뿐이에요.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어떤 프레임워크 하에서 수십 개의 논문이 있는 거죠. 근데 기존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합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 지구의 자기장은 감소하고 있어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1820년부터 이제 가우스가 시작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런 메저먼트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권은 고대의 이제 벽돌이나 자기 등을 조사해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자성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 보면 확실하게 뭐 그걸 가지고 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현재보다 강력했다는 거는 확실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과거에는 강했고 지금은 조금 약해요. 네. 이제 그렇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는 Y축은 magnetic dipole moment입니다. 어, 한국말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magnetic dipole moment고요. 이건 뭐냐면은 자석이나 전류 고리가 만드는 자기장의 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magnetic moment가 크다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점점 줄어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논문이 이걸 얘기한 건 아니고 이런 그냥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제가 픽한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표에 Y축도 이제 다이폴 모먼인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인 이건 노멀라이즈 한 거고요. 여기 보면 막 왔다 갔다 하죠. 작아졌다 커졌다 막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뭐죠? 이게 매절된 거거든요. 뭘로 매절된 거냐면 the mid ocean ridge. 그러니까 바닷가에 왜 이제 여러분 그 지구 지도 보면은 바닷가에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뭐 이런데 대서양 한가운데 보면 쫙 갈라진 흔적들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용암이 쏟아져 나오고 이제 이렇게 대륙과 대륙이 서로 멀어지죠. 지금 뭐 1년에 뭐 몇 센티미터씩 이제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거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M석을 채취해서 거기에 각인된 자기장을 매저한 거죠. 거기에 각인된 그 매그네틱 필드 스트렝스를 매저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석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왼쪽에 있는 거야 뭐 1820년부터 한 거니까 사실 뭐 한 200년밖에 안 된 거네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뭐 지구가 200년이 아니잖아요. 뭐 목적석사 훨씬 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타임라인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8천년, 7천년, 6천년, 5천년 쭉 돼 있죠. 예. 아,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에 대입을 하면 뭐예요? 이 오른쪽 끝에 2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왼쪽은요, 실험과학 데이터예요. 맞죠? 왜냐면 직접 매저한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매저하긴 했는데 연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매저하긴 했는데 연대는 역사과학이에요. 왜요? 동일 과정서를 가정한 거잖아요. 이해가세요? 이 미드 오션 리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 뭐 이제 이 격변적 격변적 판구조론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여기에 의하면 이게 막 노아 홍수 때 뭐 1년 만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동일 과정설은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지금 뭐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cm per year 과거에도 5cm per year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하지만 우리가 만일 이 격변적 판 구조론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자기장이 이제 왕년엔 강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왜 이제 이게 지수함수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줄어들다가 이제 대격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멘틀 외핵의 뭐 이런 그 대류 같은 게 막 격동을 하겠죠? 그게 격동을 하면 전체적인 매그네틱 필드에 이제 리버설 같은 거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리버설이 뭐 노아홍수 때 1년 동안만 있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냐 이런 건 이제 우리 모르는 거니까 이건 그냥 대략 그린 겁니다, 대략.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매그네틱 리버설 문제가 수천만 년 동안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때 일어났던 거라면 우리가 이제 요걸 잠깐 무시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트렌드, 요 이제 빨간 대시 이 커브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이 실제로 실험 과학적으로 메저가 된 지구의 자기장의 반감기가 한 1400년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1400년 정도. 근데 그렇게 해서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어, 이제 코어의 전기 저항 이건 뭐냐면은 이걸 먼저 말씀드렸는데 까먹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바른즈라는 창조과학자인데요. 뭐 텍사스의 그 리오그란데 그쪽에 이제 뭐 이제 소속으로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실력이 좋은 분인지는 저는 조사에만 해봐서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제 요 창조과학을 하신 분인데 1970년대입니다. 그분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뭐 이런 자기 역전 이런 거는 이제 역사과학이니까 다 무시하고 이제 요 빨간색만 보자는 거죠. 빨간색. 아시겠죠? 빨간색만 보자. 그래서 빨간색만 봤을 때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지금 왼쪽 밑에 빨간색.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장의 스트렝스, 인텐시티가 줄어들잖아요. 지수적으로 감소하니까 그러면 자기장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코어의 바깥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제 당연한 겁니다. 그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그죠?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면 이게 이제 전도체인데 전도체의 그 저항에 따라서 전도체 그 전도도에 따라서 전기저하 이제 그 전류가 이제 날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게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감기가 1400년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른즈가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도도 왜냐하면 이거는 반감기가 1400년이란 것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익스트래폴레이트 했을 때 이제 이 빨간 컬브처럼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반감기가 1400년이면은 이제 전도도가 뭐 40,000 시멘스 per 미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른스가 이것을 바탕으로 현재 자기장 강도의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입실론을 그냥 2로 한 겁니다. 그냥 계산상 평이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t 오버 뭐 1400이죠. 이거를 이제 곱하면은 요 t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특정 시점에는 이 자기장의 강도가 어땠을 것이다를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만 년,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 몇만 년만 돼도 지구 내부에 이제 자기장이 강해진다는 것은 전류가 강하게 흐른다는 건데 그게 전류가 강하게 흐르면 주얼 힐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얼 힐링 때문에 내부에 이제 용융점이 초과돼서 지구가 이제 안에가 녹아버리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구는 몇만 년이 나이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그게 이제 토마스 바른스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